안녕하세요. 리얼 모델이자 약사로서 인사드리는 유상희입니다. 오늘은 수술 전에 무심코 먹었던 식품이나 건강식품, 약들이 수술 후에 몸과 붓기를 훨씬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에는 저희가 흔히 눈 건강에 좋다는 베리류, 차나 홍차 이런 것들이 그 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사실은 농축된 성분이 아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많이 과량으로 드신다거나 이러면 수술 후에 몸과 붓기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원래 드셨던 용량에서 한 반 정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건강보조식품. 가장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으시면 홍삼, 인삼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왜 그런지 사실은 좀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죠. 홍삼이나 인삼은 되게 손발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 직전까지 드시게 되면 수술 후에 몸과 붓기를 생기게 할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즙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즙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즙들을 드시는데 그 즙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양파즙이나 마늘즙 다 아시는 것처럼 혈액순환에 좋으라고 드시는 즙 종류잖아요. 그래도 이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만큼은 아니지만 식품보다는 성분이 농축된 상태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으로 줄이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끊으셔서 수술 후 일주일 후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비타민은 모든 비타민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이라고 그 혈액순환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혈액순환에 관여되는 비타민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혈압약이나 이런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은 아니잖아요. 2주 정도 끊으셨다가 다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 멍이나 붓기를 유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오메가3 아시죠?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만성염증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수술 직전까지 오메가3를 드시게 되면 좀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국을 했을 때 어떤 이제 환자분이 그 고지혈증 약이랑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오메가3를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같이 드신 거예요.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 부딪혀도 멍이 들고 그러시더래요. 혹시 드시는 영양제가 있냐 그랬더니 오메가3를 드시기 시작하셨다 그래가지고 드시지 마라 말씀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혈액순환제이기 때문에 최소 수술 한 2주 전에는 끊으시고 수술 한 일주일 후에 드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릴 오일 요즘에 이제 많이 드시죠. 크릴 오일도 오메가3하고 똑같은 이유로 수술 전에 피해야 되는 의약품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그 은행잎 추출물로 유명한 기넥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메가3랑 크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이제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제 함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함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효상의 차이는 사실은 비슷한 효과를 낼 거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나온 오메가3나 크릴 오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타이레놀을 제외한 엔세이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엔세이드라는 것은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라는 뜻인데요.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 진통제 종류인 거죠. 이런 거는 대부분 이부브로펜이랄지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감기약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관절염약 그런 데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곧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감기약이나 관절염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처방하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든지 조제하신 약사님한테 여쭤봐서 그 약은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이슈가 있을 때 드시게 되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그다음에 와파린 같은 이런 약물들도 출혈 가능성을 높여 멍과 붓기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인 아버님이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장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이제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했죠. 아스피린을 미리 끊으셔야 된다 해서 일주일 전에 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수술 후에 한 이틀, 3일 후부터 다시 이제 아스피린을 드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장 출혈이 생겨가지고 원래 큰 수술을 하셨는데 3일 만에 한 번 더 큰 수술을 하시게 됐거든요. 수술 후에 일주일 후부터 드시기 시작하실 때 100ml를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 이거를 반 정도 50mg 정도로 시작하셔서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이게 점점점 성분 함량을 높여서 적응시키는 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상으로 먹고 있는 약, 질병 때문에 먹고 있는 약들은 수술 전에 먹으면 안 되나요?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고지혈증약 무조건 수술 당일까지 드셔야 되고요.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시잖아요. 수술 4시간 전까지만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시, 11시에 수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한 7시까지는 뭔가를 드셔도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드셨던 뭐 대사성 질환 약들이랄지 이런 약들을 드시고 수술하시러 가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항혈전제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빼고 수술날 아직까지 드시고 병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난히 수술 후에 붓기가 엄청 많이 생기는 체질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식품, 건강식품, 의약품 이렇게 나눠서 어떤 음식과 어떤 보조식품과 어떤 의약품을 피하셔야 될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